안녕하세요. 유용수 법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랑 공탁법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전에 가볍게 공탁법이란 과목이 우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탁법은 4과목에 포함되어 있죠. 이 4과목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그리고 공탁법이 함께 치러집니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법은 60점, 그리고 공탁법은 4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배점이 높습니다. 공탁법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 여러분들 공부를 이미 하시고 이 공탁법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이제 수험생들을 연락하고 지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시험을 치른 분들도 계시고, 이 부동산 등기법이 나는 너무 즐거웠다. 그러니까 합격한 법무사님도 공부하실 때 부동산 등기법이 난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만큼 부담스러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공탁법은 법무사 1차 시험 8과목이죠. 8과목 중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과목이에요. 완전 효자 과목입니다. 완전 효자 과목이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인 부동산 등기법, 물론 부동산 등기법 말고도 민사집행법도 무섭죠. 하지만 이 부동산 등기법이랑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그 이유가 이 두 과목을 합쳐가지고 40점 이상이 돼야지 과락을 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마음 편하게 그래 한 50%만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공탁법에서 좀 많이 맞추겠다, 한두 개만 틀리겠다라고 작전을 잡으면 훨씬 합격선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법에서 어떻게 한두 개 틀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보다 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탁법은 그만큼 점수를 받기가 쉬워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되게 쉬운 과목이냐?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쉬운 과목은 아닌데 왜 그렇게 점수를 받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거냐? 첫째, 기출 지문이 거의 80% 차지를 합니다. 예. 기출 안 된 지문이 한 20%. 보통은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출 지문이 70%, 안 된 지문이 30%. 이렇게 됐는데, 지문 기준이에요. 지문 기준. 문제 기준이 아니라. 근데 거의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출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출 안 된 지문은 이제 교과서라든지, 그렇죠? 저희들 기본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만 푸실 거 아니잖아요. 기출만 푸실 거 아니잖아요. 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탁법은 심심찮게 만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효자 과목이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엔 쉬운 과목은 아니다. 그런데 공탁법은 어떤 과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민사집행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지금 수업을 민사집행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공탁법을 먼저 공부를 한다. 그럼 되게 난해할 거예요,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이 공탁법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민사집행법을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공포의 민사집행법이죠. 하면 이해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만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서로 민사집행법이랑 공탁법이랑 이렇게 두 개가 많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양을 늘리지 마세요. 지금 다른 과목, 그 주요 과목에 비해서 이 공탁법도 책의 양이
지금 저희들 기본서를 보면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빼고는 얇은 편인데도 이걸 더 줄여 드릴 거예요, 제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문제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5개년치 기출, 여러 개 된다면 10개년 기출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를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데 이것만 보세요. 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불안하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가 찝어주는 것만 보면 되느냐, 합격할 수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합격 점수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을 늘리지 마시고 이 책만 보시고 기본서는 문제는 뭐 기출 5개년이나 10개년 하나 더 추가해서 보시면 넘칩니다. 넘칩니다. 법무사 시험 1차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7, 8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죠. 1차는. 예. 목표를 65점 정도로만 잡으십니다. 1차에서 뭐 90점 맞았다고 해서 2차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2차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65점만 맞겠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양이 줄어들어요. 대한민국 문과 8대 전문직 시험 중에서 1차 과목이 이렇게 많은 전문직은 없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예. 8과목. 그래서 이렇게 맞겠다고 생각. 이 정도만 맞아도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그렇죠? 추세를 쭉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일단 기본서를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된 거 최근에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 문제를 같이 풀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빠르게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좀 나중에 흐르면 아유, 쟤는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지겨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되 복습도 저랑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 정리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지는 않겠죠. 제가 이제 해설 다 해드릴 거고 관계된 것도 설명드릴 거고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복습을 할 거니까 복습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하기도 힘드신데 이 공탁법만큼은 여러분들이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부담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공탁법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